반갑습니다. 12월 22일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 네. 자, 우린 다 동지 아닙니까? 그죠? 네. 주식 동지들. 자, 오늘 아침 시작할게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아주 화끈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올랐지만 나스닥은 1.3%, S&P 500은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4% 정도 상승했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일단 그 오라클,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만들어냈었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단되고 있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2주간 정도는 일단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내년도 초반까지도 일단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맨날 똑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미국의 성장률이나 또는 기타 여러 재반 부위에 있는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 또 지난 주말까지 있었던 그 가장 걱정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벤트가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기대감만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좋은 기대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선 상태에서는 우리 증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가벼운 상승 출발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살짝 주춤했었던 그런 증시 상황들을 얼마만큼 또 복구해 줄 것인지 그것이 오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볼까요? 네. 일단은 뉴욕 증시 뉴스 먼저 보시면은요. GDP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산타랠리 준비가 끝났다고 하네요. 75년간 S&P 500의 평균은 1.3% 정도 상승했다. 마지막 7거래일. 지금 22, 23, 24, 26, 29, 30. 네. 6일, 이제 우리는 6일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7일 동안에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보통은 1% 정도 올랐다. 대부분 다 올랐다. 계속 올랐다. 연말에는 계속 상승세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분기 GDP 전망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나오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 잠깐 보시면, 네, 특별한 건 없어요. 네.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GDP가 3.2 정도 나올 것이다. 지난번에 3.8이었는데요. 이번에 3.2면 나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올 상반기에 역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2분기 때, 이제, 3.8%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3분기 때 3.2%. 그러니까, 셧다운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22만 4천 건에서 22만 건으로 조금 줄어들 것이다.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특이한 건 없어요. 네, 여기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표가 특별한 게 없는 상태에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해소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전후를 휴일로 지정했지만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1시에 조기 마감, 그리고 25일만 휴장하고 26일은 변동 없이 운영된다. 자, 트럼프는 일단, 네, 다 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산타랠리, 12월 마지막 2주간 상승 확률은 무조건 올라간다. 75%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보통 이제 연말 시즌에서 주가 올라가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거라 생각되고요. 기술주에 대한 기대 요소가 또 이제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자, 증시는 다시 4,000포인트 이상에서 반등을 또 만들어 갈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상승 쪽에 대한 베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죠. 자,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일단 양호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주식형 펀드로 780억 달러, 약 115조 원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거친 이후에 약 7개월 동안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또 AI 관련한 기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를 떠받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증시 포지션 자체가 잘 흘러가고 있어서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보입니다. 내년도 증시도 강하게 출발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지표, 일단은 GDP가 3.2 정도로 나오는데 3.2 정도로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죠. 셧다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해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강한 올해의 마감 증시,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강한 상승 출발 이게 나올 것이다. 강하게 마감하고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보통은 1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내년도가 넘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맘때가 증시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산타가 넘어졌냐 죽었냐 왜 안 오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산타랠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난주는 산타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산타 할아버지 어디쯤 왔나 한 번씩 살펴보세요. 어디쯤 왔나? 저기 오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제 동지라서 밤이 깊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멀리서 출발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시에는 그런 기운들, 좋은 상황들이 연결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일단 상승 출발 무난히 할 것 같아 보이고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로봇, 자동차 또는 그동안 약간 조정을 받은 것 같아 보였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다 올랐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단 상승 추세를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지난 주말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요것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오늘 분위기는 로봇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주도되지 않겠나 생각되긴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긍정적인 출발 함께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볼만한 부분이 환율 이야기가 있었어요.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서 대규모 달러가 공급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보여요. 19일날 비상 금통위를 열었다. 이 비상이 아니죠. 임시 금통위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통위를 며칠 안 놔뒀는데 며칠 앞두고서 바로 그냥 임시 금통위를 열었다는 것도 환율을 일단 낮추자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이 연말 종가에 높게 측정이 돼서 끝나버리게 되면 일단 원화 환산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외화 부채에 대한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즉, 요 부채 비율을 좀 낮추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 당국이 조만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주가, 즉 환율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좋을 게 없어요. 환율이 높아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한다. 근데 이게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가지고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그런 환해지 이런 것을 활용한다거나 또 다른 부분들이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국민연금 환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요거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달러로 결제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원화로 바꿔서 네, 활용을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네, 해외에 쓸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원화로 바꿔놨다가 더 비싸게 달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손해 아니냐. 그냥 달러로 갖고 있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환율이 더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바꿔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요걸 좀 독려하겠다. 야 니들 달러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좀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요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 하죠. 네, 연말 종가가 1,450원 정도 수준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470원대잖아요. 여기서 뭐 많이 움직여봤자, 네, 1,450원. 뭐 날짜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뭐 환율이 뭐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은, 네, 정부가 개입했다.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든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환율이 더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환율의 이제 상단 벽이 생긴 것 같다. 뭐 지금으로선 1,480원에서 1,500원 사이 구간이 아마 환율이 뚫고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장벽으로 형성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점은, 네, 이게 한번 물살을 타버리게 되면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 하더라도 내려가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환율이 일단은 그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증시에도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안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증시에게는 또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증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안정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들도 살짝 대기를 타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은 1,500원 주고 1달러 바꿔야 되지만 나중엔 1,400원만 줘도 1달러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매도는 멈추고 매수는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게 증시도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네, 카드는 수출 기업들의 외화 네, 환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환해지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말고는 대응 방법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외환 보유를 쓰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최대한 이제 기관을 활용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도 뭐 말들은 많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환율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의 부담감은 좀 줄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드네요. 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불장에도 상장사는 51%, 상장사 51%는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은 그러니까 저 PBR이죠. 저 PBR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총 합쳐서 2,508개의 상장사가 있는데 이 중에 1,283개가 PBR 1배를 밑들고 있다. 1배 이상은 1,225개, 그 다음에 그보다 낮은 거는 이제 1,283개로 조금 더 많다 이거죠. 0.5배에서 1배 사이에는 네, 732개고요. 0.5배 미만도 551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PBR 종목들이 만약에 배당을 확대해 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강제적으로 너희들 뭐 PBR 한 배 미만 떨어져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페널티 줄 거야.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나가버리게 되면 네,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올리고 하긴 할 겁니다만은 네,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저평가된 건 맞죠. 그래서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증시 급등장의 수혜를 소수 대형주만 누린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가중평균 방식을 없애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없앨 수 없겠죠. 네, 아무튼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PBR이 1배에 못 미치는 종목은 무려 51.1%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가서 주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대형주가 조금 쉬는 동안에도 이런 다른 저평가 종목군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증시 자체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그 밸류 가치 같은 것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어서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국격이 좀 올라가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와, 한국 증시 대단해요. 저평가 종목들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거기서는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형들이 받아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기대 요소들도 상당할 거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골고루 기회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됐는데, 자, 잘 될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괜찮아 보이네요. 증시 호황에도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 다만 이제 코스피에서는 56개에서 58개로 늘었지만 코스닥에서는 191개에서 179개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감소폭은 좀 더 큰 편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불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은 불장인데 실제로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막 이끄는 장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대형주나 또 특정 잘 나가는 업종 쪽에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초라하다 이 얘기죠. 오히려 수익이 더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뭐 계좌가 200% 올랐네, 300% 올랐네 그러고 있는데 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 이러면은 사실 좀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받죠.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이제 종목이나 업종 같은 거 잘 골라야죠. 그죠? 올해의 이런 전체적인 포지션들은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새로운 거 준비해야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번에 산타레를 통해서 차근차근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새로운 그런 흐름들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파도가 오잖아요. 그 파도 잘 타고 흐름들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가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이고요.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 한 3주 정도 이 1월 효과까지 다 포함시켜서 주가 상승률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가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은 이 정도로 하시죠. 이 정도 하고요.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으로 오셔서 또 나머지 이야기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 일단은 즐거운 출발 하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